자, 오늘 하창한 본부장의 키워드는 바로 푸드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 음식과 관련된, 곡물과 관련된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후부터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건데 잦아들만 하면은 또다시 뭔가 이슈가 터지고 이러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런 푸드플레이션을 대응하는 우리의 투자의 자세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이제 푸드플레이션 이와 관련된 주제로 지금 벌써 세 번째 얘기를 하고 네네. 있고 그 중에서 좀 강조드렸던 종목이 이제 최근 2, 3거래일 동안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에 대한 좀 리뷰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또 후발로 쫓아가면 좋을 종목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좀 소개를 드리려고 이 주제로 다시 선정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먹는 것들이 좀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도주로 좀 활약들을 했습니다. 뭐 후쿠시마 오염수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슈퍼 엘니뇨 현상 그리고 이제 시애틀 항구에 대한 부분들, 흑해도 항구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이제 전술핵 얘기까지 뉴스로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다 이제 신년과 좀 관계된 이슈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지금 이제 설탕 가격이 계속적으로 높게 형성이 된 것도 이제 엘니뇨 현상으로 브라질 쪽에서의 이런 가뭄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확 시기가 조금씩 지연이 되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지연이 발생을 하고 수요는 뭐 일정한데 공급단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설탕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게다가 이제 특정 뭐 지금 알루미늄이 또 주가의 흐름들이 강한 이유도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관련된 원재료를 지금 보호무역주의로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충분히 곡물 쪽에서도 그러한 기조가 나타날 수 있고 이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의 좀 이슈가 생기고 공급단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올 여름에는 거의 뭐 비만 온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강우량이라든지 이런 이상기후들에 대한 우려들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충분히 이쪽 관련된 부분은 먹는 거는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출고 시간이 1년이 기다려야 되면은 이게 또 기다리거든요. 근데 사실상 먹는 거는 그렇게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현재 재고량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우크라이나 작황에 대한 부분들과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을 때 굉장히 좀 큰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곡물 관련해서 저희가 이 푸드플레이션과 관련된 이 현 상황 여러 가지가 뭐 복합적으로 엮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기후 환경도 그렇고 또 일본 쪽에서 오염수 방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으면서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이 주식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그럼 관련해서 여러 번 뭐 설명을 해주셨지만 오늘은 어떤 종목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신성홀딩스를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곡물 트레이딩을 하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간장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소금 관련된 부분도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자회사가. 그래서 이제 먹는 거와 연관돼서 많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이거래일 정도 굉장히 강력하게 시세가 좀 분출이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뭐 워낙 단기간에 시세가 많이 분출이 됐고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인상가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투자 주의에 들어가게 되면서 단기적인 좀 차익선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상 이제 제가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릴 때도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뭐 한일사료처럼 선발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과 가격적인 괴리도가 상당 부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1차로 10,000원에서 2차로 12,000원 정도까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라인들까지 좀 왔습니다. 이 가격대가 저점 라인대로 보면은 한 40-50% 정도의 상방이 열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등주들이 한 70%에서 80% 정도의 주가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기술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어쨌든 간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곡물적으로 이 트레이딩을 하는 회사이고 자회사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물과 곡물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때마다 사실 또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고요. 과거에 비슷한 이슈가 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가 19,000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단기 시세가 분출이 되긴 했지만 약간의 기간 조정 이후에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주가 위치 에너지가 눌리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좀 눌림목 매수도 충분히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신성홀딩스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작년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참이었고 곡물 가격 올라갔을 때
19,000원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상승 여력을 한번 저희가 그 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 종목 더 체크해 볼까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두 번째로 보는 종목은 사조 동아원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 동반한 상승력이 나왔고 일정 가격대에서 지금 지지하고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로 거래량이 동반해서 이제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좀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제분 쪽에서는 국내 3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분 사업이라든지 가축, 양식, 어류까지 굉장히 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슈의 테마에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좋아졌거든요. 당기 순이익 부분이 한 50% 정도가 좀 좋아진 상황이고 매출도 34% 정도가 좀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도 충분히 지금보다는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다루고 있는 사업 영위 자체가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과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정 가격대에서 이제야 막 슈팅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고가 라인 부분이죠. 지금 이제 슈퍼 매물대 라인 초반 부분에 좀 늘렸는데 종가상 1230원 정도가 올라와서 안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상방이 한 1500원까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현재 가격대부터 좀 끌고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사조동아원도 역시 한 종목을 소개를 해주시면서 사조동아원은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잘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푸드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 저희가 박정식 대표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는데 자,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아직까지 좀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지 않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KC피드를 한번 볼까 합니다. KC피드, 네. 네, 오랜 기간 일단 바닥권 횡보 추세에 놓여져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양계용, 양돈용 그리고 추구용 등의 이런 배합 사료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과거에 KC 프레시라는 이 농업법인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이 거래 농가의 축산물, 계란을 구입하고 액란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도 일정 부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곡물 관련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한 번 정도는 좀 강력하게 부각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랜 기간 좀 횡보 추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곡물 관련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된다면 한 번 정도 부각을 받을 수 있을 터인데 만약에 이제 2,750원 라인이 이탈이 되게 된다면 곡물 이슈가 이제 죽는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2,750원을 손절 라인 잡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탈 시의 손절 라인으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고 이 상태로 한 번 정도 시세를 좀 강력하게 뿜어준다면 이전 고점 라인인 3,250원 정도는 한번 터치하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3,45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